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역전하거나 표 차이를 줄이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투개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송을 강조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침착해야 한다면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6일 오후 1시 현재 두 후보 모두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개 주에서 214명의 선거인단을 얻었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22개 주에서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두 후보는 현재 펜실베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알래스카 등 6개 주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는 뒤처지고 있던 조지아와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일 오후 1시 현재 조지아주는 99% 개표 상황에서 두 후보 모두 49.4%의 같은 득표율을 보이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가 1,560표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96% 개표가 완료된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역전에 성공해 49.5%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12,390표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 6곳 가운데 4곳을 이겨야 승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개표가 90% 가까이 진행된 네바다와 애리조나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자신이 쉽게 이길 것이라면서 늦게 접수된 투표에 개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관련 소송을 이어나갈 것을 거듭 예고하고 최종 승자 여부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If you count the legal votes, I easily win. If you count the illegal votes, they can try to steal the election from us. And we think we will win the election very easily. We think there's going to be a lot of litigation because we have so much evidence, so much proof, and it's going to end up perhaps at the highest court in the land. 바이든 후보도 5일 승리를 자신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침착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We have no doub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Senator Harris and I will be declared the winners. So, I ask everyone to stay calm, all the people to stay calm. The process is working. The count is being completed, and we'll know very soon. 미시간과 조지아주 법원은 개표 중단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측 소송을 기각했고 펜실베니아에서는 참관인들의 개표 참관 관련 소송은 받아들였습니다. 위스콘신주에 대한 재검표 요청과 네바다주에 대한 소송도 예고된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는 누구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빼앗지 못할 것이라면서 모든 표가 개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과반을 지키면서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고 공화당도 상원 주도권을 지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백악관과 상원이 정책을 놓고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현재 막바지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찍 하원 수성을 확정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공화당의 자리를 뺏기며 의석 격차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집중했던 상원 탈환도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워싱턴은 민주당의 백악관, 공화당 상원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5년 전 백악관과 상원이 여소야대 구도를 보인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임기 2년간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5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를 주장하면서 앞으로 하원 민주당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민주당의 우선순위 정책인 의료 비용 감축과 새 인프라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추가 예산 승인과 새로운 법 제정 등 의회의 지지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한 조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관련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통령 지명 인사에 대한 인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각 행정부처 장관들을 비롯해 고위직 인사들과 연방 대법관 등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갖고 있으며 미국 정부에서 상원 인준이 필요한 직책은 1,183개에 달합니다. 또 행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을 비준하는 것도 상원의 고유 권한으로 상원 전체 의석 100석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약을 비준 승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원은 이어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 심판 권한이 있는데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직책에서 물러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도 하원에서는 1890년대에 사라졌지만 상원에선 여전히 허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과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막는데 필리버스터를 활용했습니다. 이번 상원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현재 콜로라도주와 애리조나주 현역 공화당 의원들을 꺾었지만 엘라바마주에서 공화당에 한 자리를 내주면서 상원 탈환을 위한 3석 혹은 4석 중 한 자리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기 위해선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에서 추가 의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이번 대선 승자에 따라 앞으로 대외 정책, 특히 대북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누가 당선돼도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하는 외교적 관여는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북한 정권이 이를 무기 개발 기회로 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전 차관보는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미국 대선 이후 쟁점들을 주제로 한 화상회의에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채널을 가동하는 동시에 북한이 이를 무기 개발 기회로 활용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다음 행정부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꼽고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 보여주기식 정상 간 만남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국가를 포함한 진지한 외교 관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ry to shore up alliances and make sure their nuclear capabilities aren't ones that change the sort of political dynamic or strategic dynamic in the region.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워싱턴 윌슨 센터와 한국 제주 포럼이 미 대선 이후 한반도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해놓은 북한과의 소통 채널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북한과의 군축 합의는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만큼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북 관계를 만든 것은 큰 진전이며 이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That we cannot recognize North Korea comes into direct conflict with that. If you are doing arms control negotiations, well, you are recognizing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So this is what diplomacy is. 보다 체계화한 미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특히 북한의 무기 개발 능력 차단이 중요하며 북한의 일방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이른바 모라토리엄으로만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About North Korea's capacity to MIRV their ballistic missiles, right, to multiple reentry vehicles for their ballistic missiles. That would be a huge step forward.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들은 다음 행정부의 또 다른 과제로 미한 동맹 강화를 언급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당국자들이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지속적 협력과 3국 간의 공백 없는 외교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6일 가진 화상협의에서
미국 대선 상황과 관계없이 3국 간의 외교안보 분야 협력이 공백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3국 안보보좌관들은 또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포함한 여러 사안에 대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을 방문 중인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도 고윤주 한국 외교부 북미국장을 만나 현안과 국제 정세를 논의하고 미국 대선 일정과 무관하게 미양 간 소통을 지속할 것을 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들을 위한 최선의 해법은 외교적 관여라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6일 한국에서 열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영상 축사를 통해 외교적 관여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CVI들을 위한 유일한 길이자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미국과 한국, 북한의 정상 간 대화 노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영상 축사에 나선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 화상회의에 참여한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 대사는 동북아 다자 협력을 위해선 안정적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북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가 세계 평화의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유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관련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북한인권 국제영화제가 6일 한국에서 개막됐습니다. 지난 2011년 시작돼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북한인권 국제영화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별도의 개막식과 상영 행사 없이 오는 8일까지 사흘 동안 총 17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밀라노 국제영화제 단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아리아를 비롯해 설치, 장마당 세대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이장호 영화제 공동조직위원장은 2011년 영화제 시작 이후 북한 내부의 현실을 고발하고 탈북자들의 실태와 정착 문제, 한국 사회가 풀어가야 할 분단과 통일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소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현재 북한 인권의 현실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